네,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7월 달에 양봉 마감하고 이제 8월부터는 하락장이 다시 시작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7월 달은 결국에는 양봉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양봉 마감을 했지만 이제 8월부터는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추가적으로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8월부터는 사실 반등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지 안 나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약간 도박의 영역이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고 그대로 음봉이 시작돼도 이상하지 않은 네, 장세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로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7월 달은 양봉 마감이 됐고 이제 8월부터 다시 하락장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나스닥을 항상 먼저 봐야 돼요. 코인을 이제 가격을 예측할 때 나스닥이 항상 중요한 이제 참고 지표가 돼야 된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월봉에서 볼린저 밴드 중단을 눌렸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단기평을 밟는 굉장히 정석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상승 나오다가 볼린저 밴드 중단 한번 밟고 상승 나오다가 단기평 한번 밟고 또다시 상승 나오는 이런 정석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 고점에서 이 고점 3만 부근에서 굉장히 많은 고점 신호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평을 밟고 추가 고점을 갱신하는 시나리오보다는 이 단기평이 깨지면서 하락장이 시작되는 시나리오가 훨씬 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월봉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봉에서 하락 다이버전스가 몇 번 뜬 적은 없는데 하락 다이버전스가 뜨게 되면은 여지없이 몇 달간에 걸쳐서 하락장이 나오면서 꽤나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그래서 단기평 7일선을 밟으면서 반등은 나오는 모습이지만 결국에는 단기평이 깨지면서 하락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고점에서 뭐가 신호가 있냐?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일봉, 주봉, 이제 월봉 단위로 다 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고점에서 이런 급등이 나왔다가 다이아몬드 패턴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 패턴이 나오기도 했죠. 다이아몬드 패턴 원래 자주 나오는 패턴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면서 급등한 이후에 추세 전환 패턴이 나오고 하락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지금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50일선 최대 50일선을 리테스트 하면서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저항받으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렇기 때문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나스닥은 일단 이 정도 분석하고 결국에는 추가 하락밖에 안 남아 보인다. MSTR을 보시게 되면은 MSTR 같은 경우가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린 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너무 주봉에서 예쁘게 떠 있다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너무 예쁘게 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패턴 값이 완성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폭의 하락이 나올 건데 결국에는 이 넥라인을 하방 돌파한 이후에 돌파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넥라인 하방 돌파한 이후에 상방 돌파를 못 하고 계속 여기서 횡보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전형적인 폭락 직전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넥라인 헤드앤숄더 넥라인 깨지고 이 넥라인 밑에서 횡보하다가 폭락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하락 패턴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MSTR 별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확산형 채널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리고 저번주에 벌써 다섯 번째. 이 채널 하단부를 벌써 다섯 번째 건드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인베이스도 이 채널 하단부가 깨질 때가 거의 다가왔다. 코인베이스가 아마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서 하락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채널 하단부가 깨지게 된다 하면은 그냥 본격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면서 쌍바닥을 그릴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 채널 하단부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결국에는 쌍바닥을 보러 갈 거다. 쌍바닥을 보면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월봉 단위에서 W 패턴이 그려지면서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트코인 분석하기 전에 나스닥 그리고 MSTR 코인베이스를 봤을 때 비트코인 시장을 도와줄 것 같은 움직임은 별로 예상이 안 된다.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상당히 유사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당장 현재 실적을 내면서 어떤 실질적인 가치를 형성하는 그런 자산이라기보다는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종목이잖아요. 비트코인, 가상화폐 시장이나 양자 컴퓨터나. 근데 양자 컴퓨터 주식도 보시면 3중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가 월봉에서 떠 있다. 그래서 큰 폭의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양자 컴퓨터 주식과 어떤 비트코인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주가를 보는 것도 꽤나 괜찮은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양자 컴퓨터 자체도 별로 좋은 추세가 없기 때문에 위험 자산, 특히나 고위험 자산이죠. 이런 양자 컴퓨터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더욱더 위험한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트코인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나스닥 종목들에 관해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한 개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분석을 해보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월봉 7일선, 이 월봉 7일선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하락장에서는 월봉 7일선이 항상 강한 저항대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월봉 7일선이 항상 강한 저항대로 하락장에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월봉 7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월봉 7일선을 이번에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겠어요. 닿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66K까지는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66K가 됐든 이 7일선을 좀 더 올라가서 뭐 70K까지 반등을 하든 결국엔 꼬리 달면서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이제 이 7일선을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비트코인의 반등은 끝났다. 추가적인 하락이 이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저번 달에 꽤나 큰 상승을 보였는데, 이더리움도 결국에는 월봉상 7일선을 뚫지 못했어요. 7일선을 뚫지 못하고 아마 이 7일선에서 저항받고 그대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알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메이저 알트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월봉 7일선에서 이렇게 저항받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뭐 에이다 같은 경우도 월봉 7일선에서 저항받을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모든 알트코인들이 메이저 알트코인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전반적으로 다 월봉 7일선이 강한 저항대로 역할을 할 거다. 그래서 하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반대로 테더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월봉 7일선이 강한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결국에는 추가 상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봤을 때는 월봉 7일선을 항상 예의주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이제 다시 한번 빠질 건데, 어떻게 그러면 이제 어디서 좀 반등이 나올 것 같냐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월봉 100일선, 월봉 100일선에서 월봉 100일선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이 4만 불, 40K에서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40K냐라고 봤을 때 이제 월봉 단위에서 장기 이평이 아직 200일 이평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 전 이평인 100일 이평이 이제 주요 장기 이평이 될 확률이 높은데 이 100일 이평을 이제 확인하러 갈 확률이 높고 이제 짜잘한 뭐 이 중간중간에 있는 사이에는 아마 단기 반등만 있을 거지 큰 반등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40K 100일 이평을 확인하면서 테스트를 하고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지 않나. 그래서 40K가 잠재적인 반등 구간이다. 저는 그래서 40K에서는 이제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생각인데 이 매수를 한다는 것도 단기적인 반등을 먹는 걸로 해석하는 게 맞다. 만약에 하락이 나오게 되더라도 단기 반등용이지. 근데 단기 반등이라고 해도 20%에서 30% 정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30%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센 반등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왜 40K냐? 월봉 100일 이평선도 있지만 과거 2022년 하락장과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시게 되면은 최고점을 형성한 이후로 50% 하락이 나온 다음에 200일 이평선을 리테스트 한 다음에 저항받고 추가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최고점을 찍고 나서 맨 처음 하락장에서 반토막이 났다가 200일 이평선을 리테스트하고 또다시 50%의 하락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번에도 거의 동일한 패턴이 나왔거든요. 고점을 찍고 나서 최고점을 찍고 나서 50%의 하락이 나오고 나서 200일 이평선을 리테스트하면서 저항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만약에 이 구간에서 50%가 한 번 더 빠진다. 과거 2022년 하락장처럼 그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했을 때 정확히 그 패턴 값이 4만 불입니다. 4만 불이기 때문에 4만 불이 이 과거의 이 패턴과 똑같은 하락값을 나타내고 있고 월봉에서 장기평인 100일이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올 거고 아마 월봉 7일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 받으면서 추가 하방이 8월부터 있을 건데 단기적으로 잠재적 반등 구간은 4만 불이다. 쭉 빠졌다가 4만 불에서 반등 나오고 또 한번 쭉 빠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200일 이평선을 리테스트하고 저항받고 빠지고 그리고 반등이 얼마 정도 나왔냐? 반등이 거의 한 30% 가까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만 불, 이 4만 불 40K 도착했을 때도 한 30% 정도, 50K 초반대, 50K 초반대까지는 반등하면서 단기 반등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나왔다가 이제 단기 반등 나오고 또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결국에 마지막 하락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기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거의 50%에 가까운 하락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기 반등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50% 가까운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25K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하락장일 가능성이 높고 25K까지는 열어놓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명백히 하락장이 맞고 확실하게 상승장으로 추세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기 전까지는 이제 시장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